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22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포스트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펼쳐질 이제 4경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일단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1부 때도 이제 세대 교체가 올 시즌의 주요한 화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쿼터백들의 평균 나이가 28세 271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역대 최저 평균 연령이 28세 197일. 그러니까 채 100일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최저 기록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쿼터백 평균 나이가 젊어졌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브레이디, 브리스가 빠지니까. 그렇죠. 그 둘이 많이 해먹거든요. 브레이디, 브리스 빠졌고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에 에런 로저스도 빠진다 그러면 더 젊어지겠네요. 그렇죠. 라마 잭슨, 뭐 디션 왓슨, 뭐 이런 선수들. 혹은 뭐 마홈스.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지미지, 뭐 이런 선수들. 다 이제 젊은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세대 교체가 주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인데 이제 리바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이 중계진은 역시나 NBC, 알 마이클스, 크리스 컬린스워스 그리고 이제 미셸 타포야 리포터까지 이런 이제 중계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세인츠를 잡고 올라온 바이킹스인데 결국은 이제 앞서 저희가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델빈 쿡 선수의 러싱이 어떻게 풀리는가가 이 바이킹스의 이제 주요 과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나이너스의 러싱 수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나이너스의 러싱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몇 차례 짚어보긴 했는데 나이너스가 강한 수비이긴 한데 러싱 디펜스가 랭킹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24위였나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위권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그걸 한번 좀 더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사실 겉으로만 보면 순위가 안 좋으니까 되게 수비가 별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49어스가 러싱 디펜스가 뚫렸던 때는 러닝백 한 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러싱 공격을 잘하는 러싱 스레트, 소위 말하는 러싱 스레트가 2명 이상 있는 팀들한테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닉첩, 디반티 프리먼, 뭐 제임스 카너 이런 좋은 선수들한테는 한 명이기 때문에 잘 봉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러셀 윌슨과 크리스 카슨, 라마 잭슨과 마크 잉그램 이렇게 좀 조합을 이루어서 러싱 스렛이 2명 이상인 팀한테는 뚫리더라.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쿼터백, 러닝백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러싱 스렛이 여러 명이어서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피로도를 좀 분산해줘서 계속 프레시하게 그 수비들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어야 49어스 그 러싱 디펜스 벽을 뚫을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러싱과 수비가 얼마나 이제 서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카일 셰넌과 지미 가로폴로의 포스트 시즌 데뷔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로서도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텐데 역시나 이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되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 떨림, 설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력으로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49어스만이 아니라 어느 팀이나 또 특히 이제 젊은 쿼터백들이 있는 팀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초반 5분과 막판 5분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뭐 패트릭 마홈스라도 라마 잭슨이라도 처음 플레이오프에 가서 경기를 뛰면 정규 시즌과는 다르잖아요. 그럼 떨리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떨리는 상황에서 적응이 덜 된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흐르고 이러면 사실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5분을 상당히 좀 조심해서 잘 넘기고 나면 경기에 적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 막판에
타이탄 승부라 그러면 경기 막판에 가면 아까 저희가 이제 빌스 텍산스 경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또 이제 미스컨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5분과 막판 5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번 시드가 3번 시드를 잡고 올라오는 일이 최근에 거의 없었던 일이잖아요. 뭐 흔치는 않죠. 네. 그랬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제 1번 시드인 나이너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어떻게 본다면 바이킹스의 수비 역시 강력하기는 하지만 올 시즌 칼 셰넌 감독이 보여준 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공격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바이킹스에게는 또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셰너헨이 올해 보여줬던 거 저희가 뭐 49ers 경기를 다룰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카일 셰너헨이 이끄는 그 49ers의 공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연성이다. 네. 물론 아주 공격적인 면도 있지만 다양한 공격을 상대에 따라서 그날 경기 성과에 따라서 페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공격을 잘 섞어간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기반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6번 시드가 1번 시드를 방문한다.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가장 낮은 시드와 가장 높은 시드의 홈 경기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49ers가 쉽게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그 베팅 기준도 상당히 지금 49ers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또 옛날 얘기인데 네. 이 경기는 이 두 팀의 매치업은 NFL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업셋 중에 하나이자 바이킹스 역사상 가장 큰 업셋이었던 87년도 디비저널 플레이오프 매치의 리매치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고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80년대는 49ers 다이너스티 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8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듬해인 88년, 89년을 49ers가 2연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시즌이었는데 2연패를 하기 전 시즌이었는데 그 해에도 49ers가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 바이킹스가 가장 낮은 시드로 남아서 이제 1번 시드에 원정 경기 갔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매치업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압도적으로 49ers의 우세가 점쳐졌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바이킹스가 36대 24로 업셋을 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당시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그 당시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리시버였던 앤더니 카터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때 당시 이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었냐면 당시 쿼터백인 이제 웨이드 윌슨이 공을 근처에만 던져주면 다 알아서 받고 뭐 공이 높게 가면은 코너백을 뛰어넘어서 공을 낚아채고 뭐 이런 활약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바이킹스 감독이었던 제리 번스 감독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와이드 리시버 어느 팀 와이드 리시버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에서 한 선수가 해준 활약 중에 내가 봤던 것 중에 역대 최고의 활약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활약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리셉션 10개를 기록을 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NFL 플레이오프 기록이었던 227야드 캐칭을 해줬거든요. 227야드. 네. 49ers를 상대로. 근데 그리고 수비도 얼마나 잘했냐면 그 당시에 뭐 고트였던 물론 이제 아직 고트라고 자리 잡긴 전이지만 조 몬테나가 이날 바이킹스 수비한테 완전히 이제 많이 좀 괴롭힘을 당하면서 스티브 영으로 교체당하는 수모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상당히 좀 경기가 바이킹스가 의외로 잘하는 그래서 정말 공수가 다 잘해서 업셋하는 이런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시드로 남아서 1번 시드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이킹스가 그 전 라운드에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다른 팀 원정을 가서 이기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와일드카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뉴올리언스 원정을 가서 세인츠를 업셋을 하고 올라왔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림은 똑같네요. 평행 이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에서도 바이킹스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바이킹스가 이길 것이다? 아니 그냥 일단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의 승부처는 뭐 몇 개를 뽑아보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델빈 쿡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러싱 매치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델빈 쿡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단순히 이제 러닝 게임이 풀리고 안 풀리고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컬 커즌스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델빈 쿡이 잘해줘야 컬 커즌스가 플레이액션 패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사실 이제 부상으로 한참 고생하던 아담 찔렌이 컴백해서 물론 지난주에 복귀한 건 아니지만
부상 복귀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모처럼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렌이 그날 뭐 그 세인츠 상대로 상당히 큰 활약을 해주면서 특히 오버타임에서 위닝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롱 캐치 플레이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리시버들은 많이 막혔다. 특히 이제 스테판 딕스가 이날 그 세인츠와의 경기에서 타겟을 3개밖에 안 받았고 그 2개의 리셉션에 19야드를 묵혔거든요. 그것도 누구한테? 갓 영입된 코너백 자노리스 젠킨스한테. 물론 이제 젠킨스 훌륭한 코너백이지만 세인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코너백한테 바로 그렇게 맡겼다라는 게 너무 큰 부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주 49ers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필렌만은 안 되고요. 스테판 딕스도 본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카일 루돌프도 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저는 델빈 쿡이 그 스크린 패스 등을 이용해서 패싱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49ers의 넘버원 패스 디펜스를 상대하기 힘들다. 지난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세인츠의 패스 디펜스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로를 찾았었는데 49ers의 리그 넘버원 패스 디펜스를 상대하려고 그러면 진짜 있는 모든 웨펀들이 다 자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화된 옵션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49ers 수비를 뚫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카일 셰너헨의 다양한 공격과 대결을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키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49ers 공격과 바이킹스 수비의 매첩을 보면 일단 바이킹스가 지난주에 세인츠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러싱 공격을 봉쇄해야 된다. 지난주에 라테이비어스 머리하고 누구죠? 알빈 카메라 이 두 명을 42야드로 봉쇄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러싱 공격이 막히니까 패스 프레셔가 훨씬 더 강해지고 드루 브리스도 공격이 약화됐거든요. 근데 이날도 이제 이 경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49ers는 러닝백이 한 명만이 아니라 라힘 모스터트, 테빈 콜맨, 그다음에 맷 브레이다 네. 이렇게 3명의 좋은 러닝백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을 다 막아내야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막아내야지 그 지미 가로폴로한테 충분히 패스러시를 가할 수 있고 지미 가로폴로한테 패스러시를 가해야 지미 가로폴로가 이 프로그레션이나 어쨌든 다운필드를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 패싱 옵션들이 줄어든다.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49ers가 다양한 그 옵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심은 타이드엔드 조지 키틀. 근데 조지 키틀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이날 아마도 이제 그 조지 키틀을 상대하게 될 수비수가 아마도 이제 라인베커 에릭 캔드릭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캔드릭스가 사실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인베커 중에서는 패스 커버리지를 잘하는 라인베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 키트를 사실 1대1 맨투맨 커버리지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스트롱 세이프티인 해리슨 스미스가 필요에 따라서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 주변에서 런 디펜스도 해줘야 되지만 그 키틀에 대한 더블 커버리지 수비도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러싱 게임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 주변에 그 디펜시브 라인맨들 이외에도 라인베커들이 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러싱 공격을 봉쇄를 하지만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은 사실 이제 스트롱 세이프티가 되거든요. 근데 스트롱 세이프티 해리슨 스미스가 그것만이 아니라 러싱 디펜스만이 아니라 패스 디펜스에도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상당히 좀 부담이 가겠죠. 네. 근데 그래서 러싱 디펜스를 해주고 패스 러시를 가해서 가라폴로가 다운필드를 이렇게 스캐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줄여주면 키트를 방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세이프티들이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까지 잘 된다? 그러면 그나마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49ers가 상대적으로 리시버들은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올해 신인 리시버인 디보 세뮤얼이 이제 팀 내에서 넘버원 리시버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상당히 좀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잘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도 그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잘 막아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바이킹스의 코너백 상황을 보면 원래는 사실 바이킹스가 세컨더리도 상당히 강한데 올 시즌에 세이프티들은 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코너백들이 좀 부진하거든요. 제이비어 로드스라든지 트레이 웨인스 이 선수들이 상당히 부진한데
그 세컨더리를 좀 개선을 해줬던 역할을 누가 해줬었냐면 이제 백업 코너백으로 마이크 휴스가 들어가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좀 이게 좀 살아났었는데 마이크 휴스가 부상으로 지금 아예 아래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너백들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상대 리시버 진영은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프리 세이프티 앤서니 해리스, 지난주에 이제 드루 브리스에게 인터셉션을 기록했던 앤서니 해리스도 지금 그 리시버들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코너백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49어스가 그 러닝 공격, 그 다음에 타이드엔드, 그 다음에 디보 세뮤얼이라는 이런 리시빙 옵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선수들이 다 다운필드까지 많이 가기 전에 패스를 최대한 차단해주는 패스러시가 들어가면서 그 수비들이 방어해야 되는 필드를 축소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커버해야 될 범위가 늘어난다 그러면 세이프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역할을 정말 다양한 멀티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세이프티 2명 앤서니 해리스와 해리슨 스미스 2명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나마 좀 취약한 부분이 나이너스의 이제 와이드 리시버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막아준다면 바이킹스도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 막아내기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제 양 팀의 상황을 보면 뭐 바이킹스는 지금 컬 커슨스부터 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됐던 세인츠를 원정 경기에서도 얼마나 경기하기 어려운 원정 경기장입니까? 거기서 이제 업셋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컬 커슨스는 또 더군다나 그 전까지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명, 큰 경기에 약하다, 클러치 플레이어가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지금 팀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기가 충천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나는 팀은 넘버원 시드인 49어스인데다가 한 주를 쉬고 나온다. 근데 사실 이 바이 위크가 언제 가장 크게 작용하느냐, 한 주 쉰 팀과 안 쉰 팀의 차이가 언제 가장 크게 차이 나냐면 이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플레이오프 때까지 이제 물론 시즌 중에 바이 위크 하나가 있지만 그 후로 바이 위크 이후로도 계속 뛰면서 이제 피로도가 축적되는데 그게 한번 이제 끊어주는 게 플레이오프 시작하면서 1라운드 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뛴 팀과 안 뛴 팀의 차이가 나는데 49어스는 지금 그 휴지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팀이고 바이킹스는 지난주에 그걸 이미 가졌고 이제 뛰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어떤 바이위크 효과를 누리면서 델빈 쿡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프레시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반대로 그런 좀 프레시한 상태인 49어스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델빈 쿡이 지금 이제 프레시한 상태에 이 49어스 수비 장벽을 뚫기가 자원주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공격이 상당히 다 꼬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이킹스가 수비 입장에서도 커버해야 될 옵션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연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49어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 제가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이진만 위원 역시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올 시즌의 승부 예측은 이제 제가 이긴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저랑 다 다른 걸 뽑지 않는 이상 네. 다 다른 걸 뽑아도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타이죠. 타이. 6게임 차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지금 가비지 타임인데 네. 지금 가비지 타임에 지금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냥 닐다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뭐 일단은 나이너스가 워낙 이제 올 시즌에 여러 부문에서 물론 와이드 리시버 진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뭐 충분히 러싱도 그리고 뭐 수비도 공격 자체도 굉장히 좀 강력한 팀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나이너스를 안 고르기가 쉽지 않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올해 승부 예측을 이제 가져가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역시나 이제 6번 시드와 1번 시드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